우리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이 쓰는 신경증적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반동 형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반동 형성이란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욕구나 감정들을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그것을 보상적으로 과하게 강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잘 좀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프로이드가 초자아, 원초와 자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런 원초화적인 욕구,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초자아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초자아가 과하게 원초화를 누르면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초자아를 크게 부풀리게 되는 현상을 반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 방어 기제를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동기 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 보면 괜히 막 이렇게 이름 가지고 놀리고 치마 들치고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것도 대부분이 이제 반동 형성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이 남자아이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남자아이의 내면은요, 내가 왠지 저 여자애가 튀고 자꾸만 눈에 보이고 호감이 가고 뭔지 모르게 자꾸만 옆에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니까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하면 막 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을,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하게 내가 쟤를 좋아하는 욕구나 그 감정을 누르고 괴롭히면서 난 쟤 싫어, 쟤 놀리고 싶어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반동 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흔히들 과하게 웃으시는 분들 혹시 보이세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항상 해피보이야, 저 사람은 항상 스마일이야, 웃는 상이야. 좀 어떨 때는 과하게 맥락에 안 맞게 슬픈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무안할 때도 조금 이렇게 약간 웃는 분들 있으시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의외로 가면성 우울증도 있잖아요. 이 가면성 우울증도 반동 형성에 의한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가면성 우울증을 갖게 되는 데는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서 때 한때 내가 너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지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넌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이렇게 좀 어둡냐, 그늘이지냐, 그리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왠지 나한테 안 다가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얼굴 표정이 우울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외롭구나. 그걸 아는 순간 이 친구는 밝은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우울한 감정을 누르고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밝고 명랑한 이런 감정을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런 우울한 감정에 대한 반동 형성이라는 거죠. 이분은 결국은요, 이런 우울한 감정을 가지면 사회에서 내가 잘 환영받지 못하고 어쩌면 외톨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내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그런 경험을 할까봐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두려워요. 의식적으로는 왜 그렇게 항상 스마일이세요? 라고 하면 웃는 게 좋으니까 좋죠. 저는 뭐 그렇게 뭐 나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내면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본인도 모르게 내가 다시 그 우울증에 빠질까, 다시 그 불안증에 빠질까 항상 웃고 항상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막 하면서 과하게 활발한 반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반동 형성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반동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왜 미운 아이에 떡을 더 주지? 이것에 대한 것도, 이 속담도 반동 형성에 의한 건데요. 즉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미워한다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는 예쁜데요, 어떤 자녀는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들고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미워하거나 답답해하고 못마땅해하는 감정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또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걸 누르고 과도하게 얘 비율을 맞추고 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일종의 반동 형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요 오히려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쟤한테는 이렇게 허용적이야? 왜 편애를 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엄마의 내면에는 어쩌면 이 아이는 조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 그냥 네가 맞춰줘라. 네가 이해해줘야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다른 형제는 편애한다고 서러워하고 서운해하고 하시지만 이 어머님 마음에는 그런 미운 마음을 내가 나도 모르게 죽이고 보상심리로 얘한테 더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인간의 심리를 속담이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도대체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떤 반동 형성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방어기제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의식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반동 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제가 그래서 오늘 팁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못마땅해요. 예를 들면 과도하게 막 자유연애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한테 막 애교를 부리고 또 다른 애인을 두고 막 이러는 똑같은 친구를 봐도 어떤 친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저런 비인간적인 난 저런 친구를 둘 수 없어 라고 손절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새로운 사람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설레이는 감정 또는 막 연애가 사랑받고 관심받는 이런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겠죠. A는 뭐 그럴 수도 있지 B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역겨운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두 분 다 똑같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원초적 욕구죠. 왜 그런 걸 안 하나요? 그런 걸 하면 그것에 대한 뭐 사회적인 비난이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내가 너무 복잡하던 잃을 것이 너무 많던 소자, 즉 예를 들면 도덕적인 신념에 의해서 자아가 이 두 가지를 조절하거든요. 근데 A라는 분과 B라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내가 그걸 더 많이 누를까요? 맞습니다. B가 그런 욕구를 더 강렬하게 눌러요. 그래서 내가 누른 만큼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분노와 경멸, 강렬한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어떤 대상으로 그런 강렬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어쩌면 내가 그 욕구나 그 감정을 과하게 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가 누군가에 대해 그런 강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반동 형성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반동 형성을 갖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아니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초자아적인 행동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거를 질문하실 수 있어요. 반동 형성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방어 기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욕구를 내가 잘 못 캐치하고 너무 누르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억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은 또 어떨까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자유연애를 원하는 건지 사랑받고 싶은 건지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왠지 삶이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나는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 억울한 감정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욕구와 감정을 눌러서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이 감정이나 이 욕구를 이렇게까지 누르지? 왜 이게 이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이게 그렇게 정말 나쁜 건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맥락에서는 좋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나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꼭 외도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는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내 주변과 내 감정을 좀 보시면서 내가 혹시 어떤 반동 형성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기술은 여러분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